특수고용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뭐 연장 근로나 근로 시간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막말로다가 뭐 일주일에 뭐 70시간, 80시간을 일을 시켜도 그럼 사용주가 처벌받지 않아요. 그럼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8명씩 죽는 거. 그래서 죽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휴식권, 사회적 휴식권 이런 행복 추구권에도 이제 결부되어 있는 거죠.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여기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파렴치한 기업이 있습니다. 과로로 숨진 노동자 고 장덕준 씨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며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바로 그 기업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국회 청문회에 나와 위증하는 뻔뻔한 모습만 보이면서 온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는 기업. 맞습니다. 쿠팡입니다. 이들의 기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쿠팡의 행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쿠팡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돈을 벌면서도 지금까지와 같은 못된 행태를 반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쿠팡의 노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속 시원하게 이야기라도 나눠보자, 속이라도 풀어보자는 오터뷰. 오늘은 택배 노조 쿠팡 본부 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강민욱 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쿠팡 사태 해결을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강민욱 준비위원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 근조 리본을 가슴에 다셨는데 예. 그건 어떤 분을 추모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뭐 올해만 해도 8분이 돌아가셨고 쿠팡 노동자. 네, 쿠팡 노동자가 8분 돌아가셨고 작년이죠. 2025년도에 2025년도에 8분 돌아가셨고 그 이전에도 저희가 추산하는 것만 29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마 동안 29번이에요? 2020년 이후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노조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 근조 리본을 사실 떼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1년에 한 8분 정도 돌아가시니까 네. 뗄만 하면 또 붙여야 되고 뗄만 하면 또 붙여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계속 달고 다니고 있고 특히 이번에 이제 이후에 말씀 나누겠지만 그 장덕준님에 대한 은폐 관련 것 때문에 이제는 거의 뭐 끝날 때까지는 근조 리본을 달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강민욱 위원장님은 보통 이렇게 그래도 되게 쿠팡도 크고 네네. 쿠팡에 택배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네. 조합원은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데 위원장님들은 좀 연세도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시던데 네네네네. 비교적 젊은 분이셔요? 예, 뭐 사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젊은 택배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네. 그래도 나름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분들이고 되게 성실하신 분들이 많은데 특히 다른 택배사들은 이제 조금 고용도 안정되고 이러면서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은가 하면 쿠팡은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보면 새벽에든 하여튼 뭐 밤에 보면 차 세워놓고 뛰어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젊어서 그런 거고 일감이 많아서 그런 거 뭐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안쓰러워 보여 근데 맞아요. 추울 때 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젊은 분들이시다 보니까 이런 고강도 노동을 좀 감내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1, 2년 지나서 몸에 쌓이면 분명히 나오는 병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몸이 어디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다 쌓입니다. 자, 고강도 노동인데 네. 왜 고강도 노동이죠? 사실 이제 택배라는 직업 자체가 중량물을 취급을 하고 또 항상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려운 업무는 맞습니다. 그런데 운전과 함께 그쵸. 택배 물품이 중량물이니까 계속 이걸 들고 들었다 내려놨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이제 관절들, 어깨 이런 거는 팔꿈치, 그렇죠. 무릎, 허리, 목
이런 거는 거의 뭐 항상 달고 다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좀 노동 시간이 길어지고 네. 쿠팡 같은 경우에는 또 로켓 배송이라고 하죠. 네네. 훨씬 더 빠릅니다. 일반 택배사보다 뭐 하루 이틀 차이긴 한데 네. 체감은 확실히 크죠.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택배 노동자들이 그만큼 더 몸을 좀 혹사시키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 일하시나요? 하루에 보통 주간 기사들이 있고 야간 네. 기사님들이 계신데 네네. 주간 기사님들은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좀 택배 기사신 거죠? 예, 네. 저는 이제 주간에 일하는 기사인데 주간 기사들은 보통 12시간은 기본으로 일을 매일? 합니다. 매일 주간은 와. 그리고 주 6일을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네. 야간 기사님들은 실노동 시간으로 따지면 10시간에서 11시간 사이 정도를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야간 업무를 하시는 직군은 뭐 교대제 같은 걸 하지만 여기는 고정입니다. 주간 기사는 주간만. 그래서 야간 기사님들은 고정적으로 야간 업무만 하시기 때문에 몸의 무리가 조금 더 주간보다는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뭐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간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발암물질이다. 예. 야간 노동이라는 게 뭐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네네네네. 사실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 직업환경의학계라든가 의학계에서는 야간 노동에 대한 어떤 유해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거의 전 세계가 수없이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이 제조업 분야에서 야간 노동, 공공 부문에서 야간 노동이 이제는 서비스 영역으로 진출을 한 거고 그런 데서 쿠팡이 1등 사업자가 되는 데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힘들게 고정적인 야간 노동으로 세팅을 해버린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좀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바꿔볼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쿠팡에서 택배 기사로 일하시는 분들은 규모가 어느 정도 몇 분이나 되세요? 한국에? 지금 저와 같은 고용 형태, 그러니까 간접 고용이자 특수 형태 근로자, 개인 사업자죠. 이렇게 특고, 간고, 이렇게 하청업 노동자들로 돼 있는 분들이 쿠팡에만 지금 한 2만 명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기사가 약 한 12,0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야간 기사님들이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물론 한 3, 4천 정도로 이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직고용된 이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쿠팡 친구라고 하죠. 네. 그분들도 한 3천여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저 위원장님 개인도 좀 궁금해지고 네.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쿠팡 노조 준비위원장이면 네네. 쿠팡 노조를 지금 만드는 과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곳은 전국 택배 노동조합이라는 곳인데 네네. 여기는 이제 CJ 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우체국 그리고 저희 쿠팡까지 주요 택배사들의 택배 기사들, 배송 기사님들이 다 모여 있는 몇 분이나 돼요, 조합원? 조합원이 전체가 지금 7천에서 8천이 이제 거의 다 되고 있는 그러면 이제 노조 조직률은 아주 높지는 않아요. 아주 높지는 네네, 않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이제 시작하는 거다. 거고 물론 일부 택배사는 이제 좀 우체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절반 이상이 가입이 되어 있는 거고 거기는 그래도 약간 노동 조건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느낌이? 공공기관이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는 좋은데 어쨌든 그분들은 전체가 한 3,500명 정도인데 네네. 그중에 2,000명 정도는 저희 노조에 가입되어 네네. 계신데 사실 여러 가지 고용 불안이나 불이익 같은 거에 대해서 감내를 하시면서 가입을 하시려고 하는데 특히 이게 저희가 이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때는 지금 돌이켜보면 암흑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내란을 이겨내는 국민들의 힘에 힘입어서 이제는 현장 기사님들도 이제는 노조할 만하다. 대통령도 산재 문제, 뭐 쿠팡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셔서 많은 분들이 이제 노조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본부준비위원장이라는 거는 이제 노조 안에 기업별 본부 체계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노조가 만들어진 것은 이미 만들어졌는데 네. 내부 이제 체계만 준비 중이고 저희가 이제 곧 2월 6일 날 본부장 선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쿠팡 택배 본부? 네. 네. 그게 이제 기업별 본부 4개 노조 체계 안에서만 이제 준비고 이미 노조는 만들어져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노조는 그러니까
뭡니까 택배 노동조합. 택배 노조. 예, 그렇습니다. 네네. 일종의 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산별 노조에 가입되어 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쿠팡이 이 로켓 배송을 그러니까 아주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것이 이제 고용 불안입니다. 네네. 원하는 시간대에 똑바로 배송하지 못했을 때 항상 그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해서 달릴 수밖에 없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시스템이 저변에 깔려 있다 보니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을 때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게 아주 그 뿌리 깊게 적용이 돼요. 그런데 거꾸로 아닌가요? 네네. 그런 고용 불안에 시달릴수록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내가 안전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런 데서 보면 한 번쯤은 노조가 그런 믿음과 신뢰를 주는 어떤 싸움을 한번 벌려야지 믿음이 좀 되실 것 같고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뭐 2월 1일 날도 그 소비자나 자영업자분들과 준비하고 있지만 요번 계기에서 많은 걸 좀 얻어보려고 승리를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월 1일 날 뭘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2월 1일 날 지금 소비자 단체 그리고 중소상공인 단체와 저희 노동조합이 같이 해서 지금 이 독과점 기업인 쿠팡의 피해를 받는 거는 뭐 노동자만이 아니고 소비자만도 아니고 이제는 같이 싸워야 된다라는 완전 전 국민이 나서야 네. 된다. 그래서 저희 노조에서도 계속 그 뭐 예를 들자면 노동자 대회라든가 노동조합의 주체로 노동자들이 모이는 집회만 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노선을 바꿨습니다. 쿠팡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것도 노동자만이 할 일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이 나서서 소비자분들과 자영업자분들과 같이 톤을 맞춰가지고 함께 싸우자고 해서 2월 1일 쿠팡 본사 앞에서 2시에 쿠팡 피해자 행동의 날이라는 걸 개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중소상공인의 요구, 소비자의 요구, 노동자의 요구가 김범석에 우리가 한번 전달해 보자 이런 모임을 집회를 지금 기획하고 2월 1일이요? 무슨 요일이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오후 2시. 네. 쿠팡 본사는 어디 있습니까? 잠실역 바로 옆에 4번 출구에 있습니다. 쿠팡역 본사 잠실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쿠팡 잠실역 바로 앞에 있는 쿠팡 본사에서 행동을 한다. 네네. 대한민국- 많은 좀 소비자분들도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머릿수 하나 보태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자리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국회와 어떤 정부가 중심에 서서 앞장에서 쿠팡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다면 이제는 좀 이제 청문회도 끝났고 국정조사 이제 뭐 진행 중이기는 하나 TF도 가동되고 있지만 당사자들인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만 내세우지 말고 노동자, 자영업자, 소비자 다 모이자. 그게 이제 정부나 국회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겠네요. 네. 이 명함 주신데 보면 뒷면에 몇 가지 구호 같은 거 네. 이렇게 이런 게 돼야 된다고 적어주신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장시간 공짜 노동 분류 작업 개선 이건 뭡니까? 이게 분류 작업이라는 거를 택배 기사님들이 하시는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게 사실 또 쿠팡 문제랑 아주 밀접한데요. 사실 이 장시간 공짜노동 분류 작업을 해결하라. 이 얘기를 저희가 2010년대부터 해왔고, 그 장시간 공짜노동 분류 작업 때문에 기사님들이 많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당시에 당시 메이저 택배사들을 모아서 분류 작업은 택배 기사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사회적 합의를 딱 만듭니다. 네. 그래서 쿠팡을 제외한 나머지 택배사들은 기사님들이 분류 작업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쿠팡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분류 작업이라는 게 이를테면 하루면 얼마나 걸려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약 한 3시간 정도 소요를 그러니까 3시간 동안 분류 작업이라는 노동을 하는데 네. 그 대가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시간당 돈을 받는 근로자들이 아니고 네네. 특수 형태 근로자다 보니까 저희가 수익을 내는 거는 배송에서만 생기거든요. 네네. 아니면 이제 집하라고 하죠. 가져오는 거. 요 두 개만 생기는데 나머지 어떤 특수 형태 근로자들을 규정하는 근로 기준이 법적으로 없다 보니까 그냥 분류 작업도 이제 시키고 이거 해서 가져가 이렇게 이제 그냥 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22,000명의 노동자가 네.
평균 하루에 3시간씩 공짜 노동을 하면 그렇죠. 김범석이 가져가는 파이는 어마어마하겠네요. 아,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날도둑놈이라고 그랬는데 거의 뭐 봉이 김선달 같은 건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기사님들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쿠팡이 처음에 다루었던 물량이 적을 때는 분류 작업을 다 해줬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점점 특히 코로나 특수를 맞이하면서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저희한테 분류 작업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일용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별도 인력을 투입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인건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완전히 세이브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분류 작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이제 반품 업무 같은 것들을 저희가 고객들이 반품을 하시면 저희 네. 그걸 가져옵니다. 네네. 옛날에는 그냥 그걸 가져다가 어디에다 그냥 던져 놓으면 그거를 전담 인력이 그거를 이제 그 종류를 나눠 가지고 그것도 분류 작업이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다 해고를 시키고 그분들이 했던 그 반품 업무를 추가적인 반품 업무 네. 분류하는 거를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그 분류 작업이라는 게 물건 내보낼 때도 있고 반품도 있고 그런 그렇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그 분류 작업을 하는 거는 택배 기사님들이 하는 거 오로지 쿠팡밖에 없다. 현재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안 한다. 롯데든 뭐든 안 한다. 안 이러면은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잖아요. 공짜 노동이라는 것도 심각하고 그렇죠. 공짜 노동을 쿠팡만 한다면 정말 악질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안 고쳐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국민들은 왜 근거 없이 뭐 쿠팡을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이렇게 얘기를 아 하시는데 그래요? 쿠팡 직원인가요? 아, 그래서 임직원인가? 근데 이게 네. 저희가 근거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3시간 잘하면 왜 쿠팡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택배사들이 오히려 자기들도 그러면은 그러고 싶겠네요. 그렇죠. 그 얼마나 그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남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분류 인력을 투입 안 한다면.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쿠팡도 이 사회적 합의 2021년도에 체결한 사회적 합의를 동참시키는 문제를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는데 매우 난관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아니 최저임금으로 해도 10,000원이 넘는데 시간당. 그럼요. 네. 3시간이면 30,000원이 넘고 그거를 만 단위로 곱하고 그게 뭐 평균 6일이면 곱하기 6 또 1년이면 300일. 와. 쿠팡은 또 주 7일이라서 설날도 배송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세이브되는 인건비가 정말 대단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요. 못 됐네요. 하나 더 할게요. 고용 안정 보장. 이건 뭡니까? 고용 안정 보장은 역시나 똑같습니다. 이제 네. 특수고용 노동자고 또 하청 노동자다 보니까 이 고용 안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법 제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역시도 21년도 사회적 합의 때 고용 안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특히 21년도에 생활물류서비스법이라는 이 택배에 관련된 택배법이 제정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택배 종사자들을 해고하거나 계약을 연장할 때 그거를 거부하거나 계약 해지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 노조가 같이 해서 만든 거거든요, 국토부랑. 네. 그래서 굉장히 택배 시장의 산업의 안정을 이루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준 법인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높은 수준의 로켓 배송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장치를 마련했느냐? 상시적 고용 불안을 일으키는 클렌징이라는 그리고 대리점 계약에 반영되는 서비스 기준 이 두 가지를 마련해 놓습니다. 그래서 클렌징이 뭐예요? 클렌징이라는 건 닦아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니, 잔인한 얘기예요. 얼굴에 있는 잡티나 이런 게 그런 걸 클렌징이죠. 클렌징을 네. 한다라고 하는 건데 어원을 따지면 이런 겁니다. 쿠팡 김범석이 얘기하는 와우라는 고객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날 정도로 새벽이나 밤에 그때그때 갖다 주는 서비스를 해당 기사가 못했을 때 그 구역을 그 대리점으로부터 빼앗아서 다른 대리점에 주는 겁니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해놔도 그거와 무관하게 언제든 상시적으로 구역을 뺏길 수 있는 거죠. 그건 불공정 거래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서 뭐 과도한 목표 설정, 대리점의 하청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제기했지만 사실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전혀 뭐 듣지를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느 일자리나 고용 안정이 1번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야지 여기서 뭐 자기 미래를 설계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할 텐데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 과로로 이어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이번에 해결이 돼야 쿠팡 택배 노동자들도 좀 편안하게 노조도 가입을 하고 여기서 이제 미래를 또 설계하고 이럴 수 있지 그럼 않겠나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런 의미에서 좀 제대로 움직이고 있나요? 예전과 달라졌나요, 좀?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달라졌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물론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통으로 좀 같이 사회적 대화라는 테이블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되게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조금 적극적으로 좀 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고 네.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저희가 지금 접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국토부 고용노동부 일 제대로 안 하면은 저희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막. 네, 알겠습니다. 욕하게요. 저희가 욕하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장관님들이 형사 아는 사이인데 욕한다고 더 예, 기분 나빠하고 조금 더 제대로 알아볼 일해야죠. 거네요. 네, 예. 제대로 일해야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주 5일 근무 실시는 뭡니까? 이것도 그런 거죠.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뭐 연장 근로나 근로 시간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막말로다가 뭐 일주일에 뭐 70시간, 80시간을 일을 시켜도 그럼 사용주가 처벌받지 않아요. 그럼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8명씩 죽는 거.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 시간 단축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휴식권, 사회적 휴식권 이런 행복 추구권에도 이제 결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기본적인 인권 문제죠. 인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은 처음에 노동조합을 만들 때부터 적정 노동 시간 그리고 적정 수수료가 만들어져야 되고 특히 우리도 이미 이 사회에 오래전에 이제 정착된 주 5일제 지금 뭐 일부 4.5일제 그럼요. 하고 있는데 저희는 막 6일제 쿠팡에서 막 7일, 8일 막 15일 연속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게 택배 기사들에게는 매우 절박한 요구 사안 중에 하나다. 김범석이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하고 박수치고 와우 하는 게 다 노동자들 피땀 빨아먹은 거네요. 그렇죠. 네? 사실 완전 단순합니다. 뼈골을 아주 빨아먹은 거네요. 일 많이 시키고 돈 조금 주면 돈 벌지. 그걸 누가 못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국가는 그동안 뒷짐지고 가만히 있었던 거고. 예, 맞습니다. 열받네. 욕이 진짜. 나오는 네. 상황이죠. 그래서 뭐 쿠팡이 뭐 이커머스 기업의 혁신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번에 청문회 과정이나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 민낯이 전 다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자영업자들 쥐어짜고 노동자들 쥐어짜서 고객들에게 온리 고객들만 싸고 빠르게 갖다 주면서 그냥 시장 점유율을 단기간에 확 올린 건데 그리고 나서 소비자들도 쿠팡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엄청납니다. 이거를 빠져나온다는 것은 실생활에서 보면은 뭐 특히 이제 매우 지금 이 현재 사회도 살기가 어려운데 어딜 가서 이제 장보기도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렇게 락인 효과라고 하죠. 소비자분들도 마음은 참 동감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하나하나 좀 시민 의식을 가지고 쿠팡에서 탈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맥락을 그렇습니다. 우리 강민욱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쿠팡이 이를테면 노동기본권만 제대로 실현돼도 전혀 다른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매우 중요해요. 김범석은 떠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잖아요. 노동자를 쥐어짜서, 쥐어짜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 쥐어짜지 못하게 된다. 뭐 주 5일만 근무하게 된다. 일한 만큼 돈을 줘야 된다. 분류 작업을 시키려면 돈을 줘야 된다. 이러면은 이 사람 이 미국인은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결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쿠팡이 택배 산업 점유율을 단시간에 1위 업체가 된 거는 네. 속도와 배송 속도와 비용 절감. 그게 단순합니다. 반칙과 인권 침해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예. 마른 속도, 마른 비용 그렇죠. 절감 줄 네네. 돈 안 주고. 그렇죠. 공짜로 일 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골목에서 어두운데 밤길을 뛰어다니는 주로 젊은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렇죠. 네네. 젊은 사람들 희생의 근거에서 자기는 아이씨 그러니까 사실 호의호식하고. 별게 없었다는 겁니다. 쿠팡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이디어도 별게 없고, 없었던 그렇죠. 겁니다. 별게 없고. 예. 와. 그건 참 씁쓸한 내용입니다. 생활물류 서비스법, 택배법을 만들자. 아까 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좀 부족한가 보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개정을 해서 특히 네네. 요번에 그 쿠팡이 이 생활물류 서비스법의 취지를 역행하는
사내 어떤 계약 구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무슨 뭐 대단한 걸 할 수는 없는데 네네. 민주당 의원들이나 여당 의원들이 잘 못하거나 아니 국힘의원은 그러려니 하더라도 그렇죠. 다수당 뭐 조국당이나 이런 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못하거나 그러면은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다른 건 못해도요. 네. 욕은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누구지? 뭐 네. 한 병 더 정신 차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도 똑바로 안 개인적으로 해요. 우리 네. 오창익 우리 사무국장님도 네. 대학 시절에 아이, 네, 뭐, 아이, 네, 네. 그 수업을 들어봤기 때문에 시원시원하신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니까 네, 수업을 들어봤다는 게 그죠. 예. 네, 대학 때 네. 그런 대학 개인적인 때 제자인데 인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훌륭하게 네. 정말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반갑고 뵈가지고. 또 고맙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상권 보장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많이 나아갔습니다. 노조가 택배 노조가 2017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노조할 권리는 보장을 받았고 이제 또 저희 노조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서 노조법 2, 3조가 또 개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되는데 어쨌든 정말 저희에게 저희의 어떤 노동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 중간에 영업점 대리점은 거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네네. 네, 사실은 거기도 어떤 원청- 면에서 약자겠죠. 약자입니다. 예, 약자. 그래서 원청과의 이런 싸움들을 이제 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특수고용 노동자 처지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되는 사람들이 뭐 800만? 뭐 이렇게나 많다면서요? 예. 지금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로 추정되는 분들이 한 900만 가까이 900만, 되는데 네. 800 한 몇십만 정도 60만 되시더라고요. 뭐,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노동자 추정제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네. 저희는 이제 그분들이 조금 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노동자들이 내가 노동자입니다 이런 걸 다 사측과 행정소송을 해서 그걸 밝혀야 되는데 그렇죠. 요것만 두고 보자면은 정부의 취지는 그거를 이제 사용자들에게 입증 책임을 넘기겠다라고 하니 물론 부족한 측면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선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초범이 되면 네. 대한민국의 노동 인권은 그래도 좀 그렇죠.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보고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그런 건 잘하는 거네요. 예. 우린 잘할 때 또 박수도 치고. 예, 그렇습니다. 잘할 네, 때는 네. 좀 더 잘해라. 네, 그럼요. 네. 그렇죠. 산재도 줄이고 네. 노동자들의 인권도 지키고 노동자들이 다 우리 국민들이니까 예. 특히 노동해주는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코스피 5천이도 뭔가 하는 거 하잖아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물품도 받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분 장덕준 씨 네. 이분이 돌아가신 건 2022년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도 이분은 그러니까 현안 속에 계신 겁니다. 이분 얘기 좀 해주시죠. 요게 돌아가신 거는 2020년입니다. 아 2020년. 예, 2020년 10월 12일 날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그러니까 벌써 5년이 넘었어요. 5년이 넘었습니다. 유족들은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아직도 겪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대구 칠곡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야간 노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녁 7시에 출근을 해서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일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일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뭐냐면 워터 스파이더라는 직책이에요. 근데 생소하시겠지만 쿠팡이 미국 회사라 가지고 네. 거기에서 직원들도 다 영어 이름을 쓰고 뭐 다 영어입니다. 직원들 이름이 영어가 자기 닉네임 같이 영어를 다 만들어요. 뭐 제임스. 강민욱 위원장님은 뭐예요? 저는 이제 위탁이라 아. 하청 노동자라 저희까지는 뭐라 안 하는데 아닌데 그 위에 그냥 CLS 그러니까 쿠팡 로지스틱스나 쿠팡이나 어쨌든 그 자회사들 정도까지의 취직된 분들은 네. 다 그 닉네임이 있어요. 영어로. 제국주의인데요? 되게 특이합니다. 저희도 되게 특이한 게 아니라 예. 그거는 그 부모가 져주거나 한 이름이잖아요. 자기 그렇게 안 이름이랑.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 이게 죄송합니다. 네. 나쁜 놈들이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와. 일반 택배사들은 배송 구역은 뭐 구역 이렇게 하는데 네. 쿠팡은 라우트. 그리고 아까 클렌징이라는 것도 영어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영어예요. 그래서 그 장덕준 님도 워터 스파이더라는 건데 워터는 물이고 스파이더는 뭐 이게 그 뭐 거미 이런 건데 이분이 하는 건 그냥 모든 잡일을 다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원칙은 뭐냐면
그분이 일하셨을 때 그 물류센터에서 저 같은 배송 기사로 네. 오는 데에서 마지막이 출고입니다. 네. 물류센터에서 출고를 그분이 4번에서 5번 정도의 출고 시간을 자기 일하는 그 시간 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워터 스파이더란 이것이 물 흐르듯이 그것이 시키신 물건이 지품이 되고 포장이 되고 분류가 되고 실리고 이게 엄청난 공정이 일어나는 것이 물 흐르듯이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워키토키 같은 걸 들고 다니시면서 하루에 몇만 보를 돌아다니시면서 일로 와주세요. 그러면 그걸 옮기고 막 엄청 무거운 것도 옮기고 쉴 새가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시다가 과로사로 근데 돌아가셨어요. 우리 그럼 장덕준 씨는 네.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27살이었습니다. 윤석열 나이로 아니면 세는 나이로? 그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예, 근데 난 27살 윤석열 이었습니다. 나이로는 25시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맞습니다. 25시건 27이건 네, 네. 26시건 간에 네, 밥 먹고 나서 돌아서면 배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도 있는 가장 좋은 나이잖아요. 사실 그때가 그럼요. 생산력도 그렇고. 아유, 그리고 이분이 태권도 유단자기도 그래요? 하셨어요. 네, 굉장히 건장하신 분이었는데 그 체격도 확 줄고 네. 이분 제가 정확한 병명은 생각나지 않는데 급성 심근경색 플러스에서 설명은 기억이 납니다. 근육이 타들어가는 병까지 아이고. 이게 걸리셔가지고 그게 너무 힘드니까 네. 유족분들은 어떻게 일을 시켰길래 이런 상태로 죽을 수가 있느냐 네. 이런 이제 그럼 한탄을 우리 장덕준 씨 사망에 대해서 쿠팡은 어떤 책임을 졌나요? 이게 정말 유족분들이 제일 이제 통탄해 하시는 건데, 장덕준님이 돌아가시고, 저희 이제 택배 노조와 그리고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가 같이 유족분들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당시에 고용노동부 대구 서부지청에 고발을 합니다. 네. 고발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나온 거는 이제 야간 노동자들에 대해서 특수 건강 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10만 원을 받습니다. 쿠팡이. 그게 그때 당시 쿠팡이 책임진 것의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해 네네. 주세요. 27쯤 되는 젊은이가 네네네. 정말 그 노동 현장에서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그것 네네.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됐는데 네네네. 그걸 시켰던 그 젊은이를 통해서 막대한 이윤을 뽑아갔던 네네네. 미국 기업 쿠팡은 네네. 10만 원의 책임을 졌다. 그것도 과태료로. 그렇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렇습니다. 전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그것만. 장덕준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뭐 이후에 이제 이야기 나누겠지만 왜 그렇게 됐느냐에 대한 실마리가 이번에 이제 뭐 김범석의 메시지 그리고 쿠팡과 고용노동부의 어떤 사전 교감, 불법적인 사전 교감, 김앤장까지 포함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어머님이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라는 그런 분노를 지금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악질이네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악질 기업이네요. 그렇죠. 사람을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일을 시켜서도 이렇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는 거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여러 방면에서의 어떤 그런 불법적인 탈법적인 것이 없었다면 진작에 이 사업은 이렇게 되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멀쩡한 기업이 아니라 약간 범죄 집단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김범석은 나이가 젊죠. 젊어도 장덕준 씨보다는 많잖아요. 김범석은. 그렇죠? 그러면 자기보다 나이도 젊은 사람이 자기에게 돈 벌어주려고 저러다가 뛰어다니다가 죽게 되면 마음이 아파야 되죠. 아려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사람 새끼라면. 그렇습니다. 네네네네. 이것도 없네요. 인간에 대한 연민도 없네요. 그게 없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규정까지 내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김범석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를 자료화면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예전에 그냥 홍보성 게 그리고 예전에 대통령 옆에서 밥 먹는 밥 먹는 거, 문재인 반복 대통령 나오는 거. 옆에서 한 거 그냥 잘 웃고 있는. 어.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그리고 장덕준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메시지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저희 뭐 노동자들, 유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이제 알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미국 검은 머리 미국인 네네. 그 사람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여튼 마음껏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예. 우리도 몰랐지만 하여튼 어느 틈엔가 이렇게까지 됐어요. 이젠 알았어요. 네네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또 뭐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어마어마하고 하나하나가 다 정말 어마어마한 큰 사건들이 일이죠. 다 있는데 네네. 맥락은 같아요. 네네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네. 전관들 채용하고 네. 김현장에 돈 써가면서 네네. 자기 실수 만회하고 이러고 우리는 돈만 벌어가면 된다. 그렇죠. 책임은 하나도 안 진다. 그래서 2026년 1월까지 왔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뭐 영업 정지를 시키자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쿠팡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 고민한 네네. 우리 강민욱 위원장님. 네. 저는 사실 뭐 영업 정지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네. 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쿠팡의 정상화를 그럼 어떻게 시킬 거냐. 물론 그 과정에서 과태료나 영업 정지나 응당 지어야 될 책임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기본이 돼야 되겠죠. 네네. 그런 것이 쿠팡을 정상화하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김범석의 사과가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사고가 아니라 이건 형사처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다 이제 포함돼서 네네. 본인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것이 저는 쿠팡을 올바르게 세우는데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뭐 김범석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한 이유도 그런 측면이 가장 큽니다. 네. 그래서 이게 쿠팡이 정상화된다면 네네네. 쿠팡이 미국으로 가져가는 돈은 훨씬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매력이 떨어질 거고 김범석은 그거 팔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고 네네네. 그럴 때 그냥 저 마음대로 상상해 본다면 네네네. 2만 명, 3만 명 가까이 되는 쿠팡 노동자들이 네네네. 일종의 우리 사주 같은 거로 쿠팡을 인수하고 네네네네. 그래서 자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네네네. 서비스의 품질도 유지하면서도 인간에 대한 착취는 없는 좋은 네네. 회사가 되면 그렇죠. 그 인수할 돈이 없으면 정부가 좀 돈도 내고 네네네. 빌릴 수도 있죠. 그렇죠, 은행에서 그렇죠. 네네네네. 국민은행이 그럴 때 한번 국민을 생각해 줘야죠. 네네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방송 범석이가 봤으면 좋겠네요. 그럴 아니 왜냐하면 네네. 우리의 야심이 그거다. 너를 쫓아내는 거다 이놈아. 똑바로 못하면. 네네네네. 아니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현장 기사로서 그러니까 쿠팡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쿠팡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납품하는 업체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편으로는 특히 저희 기사님들 사이에서는 쿠팡이 영업이 정지되거나 이랬을 때 피해를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물론 그걸 내세우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쿠팡이 워낙 잘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인 처벌과 법 적용은 당연히 다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쿠팡을 안전하고 정말 지속 가능한 쿠팡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김범석의 책임 있는 국민 앞에 사과, 유족에게,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그 출발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쿠팡 경영진의 잘못 때문에 그렇죠. 오너 리스크죠. 쿠팡 노동자들이 책임을 지거나 쿠팡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더 나빠지거나 하는 거는 저 대한민국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쿠팡 노동자들이 전부 대한민국 국민인데 맞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분은 가장이시기도 하고 다 이러실 텐데 김범석 하나가 잘못한 건데 그렇죠. 몇 명의 미국인이 잘못한 거를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죠. 저는 용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아마 정부도 그런 면에서 제대로 들여다볼 것 같고 네네네. 공권력의 엄중함 이런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도 뭐 무슨 팡인가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거의 뭐 말씀하셨죠. 근데 네네. 이제 저는 정부에 주문하고 싶은 거는 조금 뭐 믿기는 믿습니다만 특히 쿠팡이 이번에 미하원 의원들 만나가지고 로비해가지고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해서 근거 없이 이렇게 탄압을 하는 거는 가만두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미하원 의원이 직접 X에다가 네.
그 산자부 장관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게 외교 문제로 쿠팡이 미국 기술 기업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 해치는 기술. 예, 예. 네? 쥐어짜는 기술이면 와. 어떻게 보면 기술 기업인데 그 이게 외교 분쟁으로도 나오고 통상 문제로도 이제 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여당에서는 이거는 전혀 그런 문제 아니고 원칙적으로 그 기업의 국적을 고려하지 않겠다. 어제도 이제 개보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에서 제대로 이거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과연 대한민국의 이후 산업 발전에서도 매우 이건 후퇴되는 측면이 있을 거다. 그래서 줏대 있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시기를. 이재명 정부에서 미국하고 관세 협상할 때 예. 그 탄핵 집회 사진을 가져가서 보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기억합니다. 우리 협상 잘못하면 나도 며칠 안 됐는데 탄핵 당한다.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김범석의 잘못이 쿠팡 노동자들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을 네. 막아내지 못하면 도대체 왜 노동부 장관하고 도대체 왜 대통령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냐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고 이걸 제대로 하겠다는 게 국민 주권 정부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관심의 끈을 놓지 않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앞으로는 이제 실효적인 방법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쿠팡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확보해 나가는 것.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사실 저희가 이제 택배 노조가 쿠팡 노조가 아니라 전체 택배 산업에 네네. 대한 산별 노조다 보니까 지금 쿠팡이 택배에 진입하면서 택배 산업 질서가 속도로 다 지금 재편이 됐습니다. 그 전까 21년도까지는 시장을 엉망진창으로 엉망진창 만들어 만들죠. 21년도까지만 해도 뭐 분류 작업 뭐 이런 거 사회적 합의도 하고 생활물류법도 개정하고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갔어요.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네. 근데 이제 쿠팡이 딱 그때 들어오면서 이제 물량을 다 뺏기는 거예요. 다 쿠팡을 시키니까 이렇게 빨리 갖다 주는데 내부에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는 일들이 있는지는 모르니까. 네네. 근데 아니 그리고 소비자한테 네. 그런 것까지 다 알아서 윤리적 판단해 주세요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 쿠팡에서 아직 탈팡이라고 하나요? 네네. 나오지 않은 분들을 비난할 건 아니라고.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 정부가 역할을 해요. 정부가 역할을 잘 해서 다시금 이제 택배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구축될 수 있는 대로 저는 가야 된다. 그래서 쿠팡을 없애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올바로 세운다. 그런 데서 오너가 책임 있는 모습 보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습을 안 보이면 책임을 지우면 되는 거죠. 그럼 지어야 정부 됩니다. 입장에서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것 재미있게 들었는데 지나가다 보면 쿠팡 캠퍼스 이렇게 써 있는 거는 네. 그게 물류센터입니까? 캠프 물류센터입니다. 캠프로.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일부러 우리는 미국이야 이거군요. 그렇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로직스 뭐지 CLS 이런 것도 예.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이렇게 아. 해가지고 자기들은 그렇게 그냥 영어로 다 합니다. 예, 다 영어로 합니다. 쿠팡은 무슨 뜻입니까? 쿠팡은 원래 사실 처음에 나올 때는 이렇게 물류 유통업체가 아니고 네. 예전에 그 티몬 사태 때 그 티몬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쿠폰 팡팡 쿠폰을 근데 많이 뿌린다 그래서 쿠팡이 된 겁니다. 그럼 반반이네. 쿠폰은 영어고 팡팡은 우리말에 뭐 그런 네네. 거겠죠. 예, 근데 그래서 왜 다른 건 다 영어로 하죠? 그렇죠. 예. 그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예. 사실 이게 코로나 전후로 해서 급성장을 하게 된 케이스다. 그리고 외국 자본들, 뭐 일본 뭐 소프트뱅크 자본도 있고 미국 자본들을 가지고서 급성장한 케이스. 아마존, 미국의 아마존을 벤치마킹한. 네네. 저도 요번 기회에 이제 미국 아마존 노조나 이런 데랑 조금 건너 접촉을 했는데 아마존도 굉장히 노동자들이 힘들고 탄압도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까지 서비스만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이제 벤치마킹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생각이 노동자들을 지금 쥐어짜면서 자기들만의 성과를 내지만 네. 이를테면 어느 국면이 오면 어느 날 한시에 대량 해고도 서슴지 않을 사람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존도 막 대량 해고 사태가 미국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그냥 냅둘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정부나 국회의 노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쿠팡 노동자들의 노력도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 정점에 우리 강민욱 위원장님이 계신데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뭐 소비자이기도 하고 예, 이런 예. 분들이요. 사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쿠팡이 그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보이는 어떤 아나무인격 태도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착취 이런 것도 있는데 잘 보시면 저는 이게 결국에 그 노동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쿠팡이 이제 장덕준님의 죽음에 대해서 김범석이 그렇게 열심히 일할 리가 없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를 남기지 마라. 이런 이제 반인권적인 이런 지시를 내리고 그 이후부터 모든 것이 전사적으로 쿠팡 전사적으로 일사천리로 갑니다. 그 뜻은 뭐냐면 쿠팡이 왜 이렇게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말의 염치 없는 그런 반인권적 행동을 했느냐. 쿠팡의 메인 비전이 이 속도 로켓 배송을 만약 못하게 되면 이게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이 노동자가 죽어서 그거를 개선하게 되면 회사가 유지되지 못한다라는 판단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도 매우 허술한 그 관리에서 드러난 쿠팡의 문제지만 쿠팡의 기업 비전, 쿠팡의 기업 윤리, 가치관은 어디에서 투영되느냐? 노동자들을 대하는 문제, 특히 중대재해, 산업재해에 대해서 유족들을 대하고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도와달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쿠팡 문제가 전사회적 문제가 된 조건에서 그 중심고리는 노동자들의 인권적인 그런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2월 1일 그 쿠팡 본사 앞에서 모이는 그 자리에도 저희가 아주 멋진 또 퍼포먼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큰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네네. 거기다 김범석을 딱 해가지고 날려버립니다. 날리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김범석이 책임을 져라라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날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쿠팡 본사에서 미국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겠다는 자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2020년 이후에 30명 가까운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로켓 배송의 이면에는 김범석이 가져간 막대한 이익이 있었지만 또 그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 30명 가까운 죽음은 노동조합이 파악한 죽음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 다 열심히 일하려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국가가 이런 기업 범죄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여태까지와는 다른 정부라는 그야말로 국민 주권 정부라는 것을 쿠팡 사태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애써주고 계시는 우리 쿠팡 본부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이시죠. 강민옥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